네,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특집 종결자 2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과 전문가분들을 그대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자, 이 시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더 자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에서 먼데이 종결자를 검색하셔서 채널을 미리 구독해 주시면 보다 편하고 빠르게 깊이 있는 투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올려줄 종목, 또 시장이 다시 흔들려도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줄 종목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종목 선정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월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먼데이 결정자 우리 김정기 전태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웃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TV로 오늘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벤트 소개하고 두 분과 또 인사를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공지 나갑니다. TV박 프로그램명을 맞춰라. 참여 방법은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특별 생방송 이벤트를 클릭하시면은 참여자 전원에게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30분께는 이렇게 더운 날 먹어서 약간 날씨가 시원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빙수를 30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 화면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얼굴 나가니까 제 얼굴이 제일 환한 것 같아요. 보기 들어오는 관상이. 약간 두 분 약간 누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러게요. 빨간 느낌도 나고 양봉의 느낌이 납니다. 양봉의 느낌. 네. 그래, 좋습니다. 양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이런 얼굴 색을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 뭐 유튜브에서 하던 만큼 네. 좋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속 이야기를 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원래 유튜브 하던 시간만큼 들어오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TV로 그래요. 지금 빨리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종결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와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달려가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히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 지금 저희가 뭐 이번 주 시장을 보고 이런 것보다 저희 특집이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태진 대표부터 가볼까요? 일단, 현재 우리 네.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너무나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대체 공휴일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도 좋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미선물 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시장이 개장됐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요, 한편으로. 저는 요즘 시장 보면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시험을 엄청 잘 봤어요. 네, 뭐 그런 느낌,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공부는 충분히 안 돼 있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운인가? 아, 이게 현실인가? 뭐 여러 가지 착각을 좀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라는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네. 7월 달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부를 덜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전에 어떤 심신 단련을 했던 시기가 7월 달이라서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네. 기간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가 굉장히 좀 불어나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잠시 후에 하반기에 대한 전략과 네.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정기 대표. 네. 최근 시장 분위기 김정기 대표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하늘의 전기, 땅의 전기. 주식은 주식의 전기 김정기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김정기 대표인데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요즘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지금 일단 6월, 7월 6월, 7월.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고 이제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이런 급 매물까지도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해외 투자 IB들의 이 추정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계좌 수가 한 36만 개 정도가 청산이 되었다라는 이슈들도 있고 네. 그 수치는 왜곡되었다라는 뭐 이슈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국면이 이제는 서서히 좀 거치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점에서 대만이랑 한국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했던 헤지 펀드나 투자 IB들도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한국 시장 다시 비중 재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숏을 쳐왔던 물량들 이제 하나 둘씩 커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숏 청산 물량들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막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봤는데 채팅창에 이 라이브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채팅창에 네. 돼지양 바보가 함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 정말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이렇게 날이니까. 악담을 하시는 복상 복이 들어온 관상이니까 인정하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야기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다 받고 TV여도 저희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종목도 솔직한 좋습니다. 두 분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시장에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원만한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인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뭐 V자 반등 같기도 하고 원만해 보이기도 하고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시장 안에는 그렇죠. 존재되어 있습니다. 짧게 어떻게 보시나요? V자 반등? V자 반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급격하게 변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매물들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FOMC 관련된 부분들 6월 달에 너무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갈 텐데 그 모멘텀을 좀 보자면 일단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우리 투탑 같은 종목들의 어떤 주주환원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6월 달에 참 많이 7월 달에 힘들었지만 그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반도체가 밀렸을 때도 나왔던 내용들. 결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AI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베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짧게나마 우리 김정기 대표도 어떻게 네. 보시나요? 우리 시장 지금 반등 추세 안에 올라탔다고는 평가하고 계시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우려와 이제 긍정의 이슈들이 공존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죠. 네. 먼저 좋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좋은 얘기를 긍정으로 보고 계신 분은 어떤 부분을 긍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긍정으로 보고 있다면 지금 8월 27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그렇죠? 실적이 이제 그동안에 AI 어떤 실적 우려감에 대한 이런 모든 해소들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차에서 8월 26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그렇죠. 엽니다. 그러면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비즈니스에 대한 조금 더 구체화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로보틱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여러 액추에이터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이제 우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려를 만나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네. 미 연방 정부에서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한 이슈 가결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또 일시정지되는 셧다운되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도 분명히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네.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지금까지 실적들 보시면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캐펙스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모두가 다 틀린 거고 네. 이제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새롭게 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좋습니다. 여기에는 금리에 대한 변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쵸. CPI나 PPI에 대한 어떤 발표를 보아왔을 때 네. 우리가 금리가 인상보다는 동결 쪽에 무게추가 옮겨진 건 사실이긴 하나 그렇죠. 이제 미국의 네. 소매 판매가 쇼크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금리를 단기적으로 인상하기는 힘든 환경이 조성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6월, 7월에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들 보시면 네.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들이에요.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둔화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섹터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측 한번 해보죠. 예. 김정희 대표는 가장 빨리 올라올 것 같은 섹터를 어느 쪽을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함께 네. 로보틱스 쪽에서 강한 액션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로보틱스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벤트 드림까지 있죠.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의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액추에이터 기업들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1순위는 피지컬 AI 쪽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의 시세 측면에서는 집중될 가능성이 될 있다. 것이다. 예. 지금 일정 자체도 로보틱스 좋아요. 일단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죠. 네. 유니트리 그 상장 IPO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 로봇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로봇 체육대회인가 열려요. 로봇 체육대회. 네, 그런 이벤트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승강제라든지 세그먼트제 도입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관철된다라고 한다면 로보틱스 쪽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전태진 대표도 말 나온 김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라든지 뭐 이슈, 일정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봤었을 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나요, 우리 전태진 대표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로보틱스 쪽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슈들이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세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 쪽에 보신다고 한다면 대장주는 갖고 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테마를 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그 연설에서 그 북한의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좀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약간 좀 개별적인 테마에서는 경협주 정도도 움직일 수 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짧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기대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기대하고 있는 일정이나 이벤트들 뭐가 있어요, 전태진 대표는? 저는 이번 주는 로봇 쪽 좀 더 길게 연말까지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죠.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도 섹터로 그렇죠. 반도체는 무조건 네.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만 봤었을 때는 뭐 다양한 섹터들 중에서도 그렇죠. 근데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볼 수 있는 테마고. 그럼 저희가 여기서 딱 정리해 드리죠. 네. 이 그러면 시간을 통해서. 로봇 관련주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려 섞인 우려할 만한 일정이나 이벤트들은 뭐가 있어요? 이번 주는 저는 솔직히 딱히 없다고 눈에 봐요.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 주 네. 자체가 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연말까지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올 말까지가 우려가는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카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마음이 그렇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일단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보면 연말에 보면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분쟁이라든지. 합의 네. 뭐 마지막 마감 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또 연말까지라고 또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결국에 어차피 연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 리스크도 저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중동 리스크도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던 기한이 17일인가 끝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저는 또 연장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9월 예산안 같은 경우도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미국은 그 우려를 그래요. 해소했단 말이에요. 결국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하방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네.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기 대표께 또 질문을 드릴 때 짧게 네.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유 중이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주식이라고 하는 삼전닉스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발표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상황, 네. 현재의 국면들 네.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삼전닉스의 주가는 좀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어떻게 평가하시죠? 저는 상당히 당연히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네. 예전과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끌고 가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차트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요게 지금 코덱스 200,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200. 제 차트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네네. 코덱스 자, 200 말씀하시면 저희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비율로 상위 200개 종목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가 상위 200개의 평균이고 지금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코덱스 200 동일 가중의 차트입니다. 상대 강도라고 하는 시장보다 동일 가중 평균이 훨씬 더 높죠. 이 동일 가중은 시가총액 200개의 종목들의 비중을 동일하게 배분했을 때의 흐름인데 이게 코덱스 200 시가총액 비중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 얘기는 AI에서 그 AI 반도체 온리에서 이제는 AI 반도체와 AI 인프라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인즉슨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똑같이 놓고 봤었을 때 같이 좀 힘을 발휘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AI 인프라 쪽으로 시장 하반기가 좀 끌고 가는 흐름들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전력 섹터부터 뭐 에너지 섹터부터 다양한 섹터로 좀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삼정닉스가 받쳐주는 형국 아래 그렇죠. 맞죠? 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받쳐주는 받쳐주죠. 느낌에서 예. 그 외 다른 섹터들 쪽으로 좀 확산세가 돈이 이어질 확산된다. 것이다. 예,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자, 우리 전태진 대표도 짧게 삼전닉스에 대한 평가 먼저 해볼까요? 참고로 오늘은 좀 뭐 갖고 살 건지 아닌지 안 여쭤보시는데 아니 여쭤볼 겁니다. 그거. 삼전닉스는 실제로 저희 VIP 클럽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김정기 대표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삼전닉스도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시장에서 가장 좀 불리하게 작용됐던 혹은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삼전닉스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매수하게 되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뭐 로보틱스, 뭐 AI 인프라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대장주들이 가주지 않으면 얘네 안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을 받쳐주는 것도 맞지만 결국 시장을 이 두 종목이 일단 주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전닉스에 대한 상승은 추세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의 공통점은 삼전닉스가 시장을 받쳐주는 것은 둘 다 동일하고 네. 전태진 대표는 그보다는 좀 탄력성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지수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삼전닉스 차트와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 지수가 점진적 우상향을 한다. 반도체 대장주도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을 제가 이거 반박할 게 뭐 있나요? 네. 그런데 좋은 건 좋은 건데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비메모리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반도체 기술에서 에이직을 중심으로 맞춤형 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당연히 좋을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인 솔리다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솔리다임에 대해서 자꾸 뭐 프리 IPO라든지 나스닥 상장 이슈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 상장에 대한 카운트, SSD 쪽으로 가면 저장 장치 쪽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중복 상장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냥 인지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되죠. 딱 인지 정도까지만. 뭔가 이걸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지 정도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려보겠고 짧게나마 그래도 우리가 또 전략 봐야죠. 네. 전태진 대표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연말까지 이번 주 포함 연말까지 전태진 대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아시다시피 중소형 스몰캡의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했던 트레이더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주도주에서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되고요. 소외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종목 피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그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 자체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지수 ETF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지수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종목에 대한 피킹이 어렵다? 그러면 지수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부분들 내가 반도체 쪽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대장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에 깔고 가셔야 된다. 뭐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계좌를 수익으로 만드는데 좀 더 편리하실 거다. 그러니까는 결국 주요 골자는요 주도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도주에서 벗어나지 말라. 결국 네. 대장주를 잡고 있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도 섹터는 역시나 AI 관련이고요. AI를 코어를 가지고 있고 그 근간을 가지고 파생되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아까 말씀하신 뭐 피지컬 AI, 뭐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그렇죠. 뭐, 이런 네. 순환매됐던 구간들, 그러니까 생뚱맞는 종목들 섹터들 말고요. 진짜 시장에서 계속 움직였던 섹터들, 그런 섹터들만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략으로 나의 순번을 기다려보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정기 대표도 짧게 전략 네. 한번. 김정기 대표의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요, 현재? 저는 이제 바벨 전략. 바벨 전략. 그렇죠. 이제 반도체 코어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지만 지금 반도체 대형 우량주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수급 부담이 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이 급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캐펙스를 확장하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제 대형주 단에서 캐펙스를 확장시키게 되면 그 자금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피지컬 AI와 정부 정책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서 확산되는 AI 인프라 쪽에서 아주 강세 흐름들이 저는 전개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V자 반등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지그재그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기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방어주로 이제 지주사라든지 네. 이런 고배당주들을 한두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시면 시장 계좌 수익률에 좀 방어하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채팅창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또 어떤 의견을 주고 계시고 어떤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로 오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유튜브에 저희가 직접 찾았는데 유튜브 방송과 사뭇 다른데 아무래도 좀 TV로 오니까 그렇죠. 점잖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맨날 챙겨보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자, 내일장 어떨까요? 상승장일까? 내일장 짧게 상승한다 안 한다 가볼까요? 전태진 대표님, 내일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승한다. 상승한다. 네, 현재 키옥시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미선물 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떨어질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어떤 특별한 어떤 악재가 쏟아지진 않았어요? 하나가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3번으로 전망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오바가 아닐까? 그래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희 대표,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저도 강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초강, 그다음에 후강 정도. 전강, 후강. 그렇죠. 전강 후강인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하루 종일 약간 강하다는 얘기네요. 약간 좀 체결 강도는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강, 후중. 예. 전강, 후중강? 후중강. 그래요, 그 정도. 이렇게 또 보시면 될 우리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고 섬세해 보이려고 그렇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전강, 후중.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여러분 의견들 계속 남겨주시면은요 또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이번 주 종목도 궁금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정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글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소통하는 방송 종결자, 특집 종결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박 프로그램명을 찾아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벤트 저희는 오신 분들 그냥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꼭 손에 무엇이라도 쥐어주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참여자 전원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특별 생방송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 추첨을 통해 30분께 빙수. 이 또 빙수하면 팥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 김정희 대표 좀 이상해요. 맞죠? 텐션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전략 그리고 이벤트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특집 종결자 2부 키워드 속 종목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특집 종결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결정해 드릴 텐데요. 자, 나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수급 왜곡 완화 조짐, 네모로 다시 뛴다. 자, 변동성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왜곡이라는 말, 거기에 완화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일단 수급 왜곡에 대한 완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네. 이제 단일 종목 ETF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꼬임 현상들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수급 꼬임이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급 꼬임으로 힘들었던 종목들이 좋아질 거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좀 네. 말씀 좀. 이 정도의 외국인들의 수급,
요 며칠, 요 근간의 어떤 수급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걸 완화라는 표현을 편안하게 써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시험 되게 잘 본 느낌이라고. 그렇죠. 약간 저는 그런 불안감이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쭉 이어졌던 게 아니고 매수를 보였다가 매도를 보였다가 그렇죠. 또 변수가 변동성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4거래일 연속 들어왔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불안할 때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그 수급 완화가 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관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 닉스의 어떤 주주환원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요. 이 요소들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을 들어오게 할 만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악재가 더 확대되거나 커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걱정하시고 우려하셔서 도망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오히려 당당히 맞서고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이 키워드 수급 왜곡 완화 조짐 네모로 다시 뛴다. 네. 요 키워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수급 왜곡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종목이 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급 왜곡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완화가 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렇죠. 것이다. 이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전태진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전태진 대표 종목 공개합니다. 삼전 닉스. 그렇죠. 저희 보통 한 종목을 해야 되는데 두 종목. 그러니까 지금은 세트예요. 저거는 한 세트야. 종목으로 좀 봐야 한 되는 종목으로 부분들이 봐야 돼요.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고를 때 항상 우리 먼데이 종결자 앵커님하고 하게 되면 항상 앵커님 물으시죠. 이번 주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지금도 여쭤볼 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전 닉스. 근데 이거 안 여쭤봐도 되는 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네, 있어요.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종목들 이야기할 때요. 전 정말로 보유하거나 보유할 종목들을 갖고 왔어요. 보유하거나 보유할 네.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저한테 여쭤보시죠. 뭐 매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전 당연히 다 오를 들 거예요. 이번에. 결국은 오늘은 묻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여쭤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네. 주도주거든요.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아까 댓글 보니까 잡주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개인적인 테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제 포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은 주도주입니다. 그래요. 그럼 삼전 닉스에 대한 수혜가 그동안 이 수급 쏠림으로 해서 얘네가 꼬여서 안 좋았다? 그럼 이제 이게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 걱정하고 있는 건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제 삼전 닉스에 대한 어떤 그 주주환원 규모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우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보도가 좀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감이 커지면 실망감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막 이만큼 할 거야, 저만큼 할 거야라고 기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이 상한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혹여나 거기에 좀 부족하게 주저하는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또 실망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깜짝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삼전 닉스가 갑자기 주저하는 규모를 대규모 특별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깜짝스럽게 서프라이즈급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강세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시장이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요번엔 삼전 닉스는 그전처럼 가지 말고 좀 그러니까 차분히 한번, 좋게 네.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봐도 네. 삼전 닉스가 사실 삼전 닉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서 평가가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삼전 닉스에 당연히 우리가 좋은 그렇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 위치에서 접근할 정도의 매력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지금 삼전 닉스의 접근은 점수로 따지면 몇 점 보시나요? 100점 만점입니다. 70점? 70점. 왜냐면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와서 그래서 올해 좀 70점.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적표는 100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사람이 얄궂은 게 지금 바닥 왔나요라는 질문 저희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모든 방송에서 현재 뭐 바닥이면 바닥쯤이다, 바닥이다, 뭐 바닥 안에 뭐다,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네. 7월 달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이야기했다가 그런 포지션은 그런 뷰를 갖고 있던 제가 바뀐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우리 전태진 대표는 삼전 닉스를 선택을 해 주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TV로 보니까 약간 전태진 대표가 말을 조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라고 해서 말을 다 막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기 대표.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급 왜곡 완화 조심. 네모로 네. 다시 뛴다. 자, 수급 왜곡 완화의 조심. 완화에 대한 부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실히 완화가 됐고, 그럼 외국인들의 컴백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쵸.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돌아왔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현물을 산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화가 되고 있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럼 변동성의 폭도 그만큼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실까요? 제 아까 의견은 네. 시장의 흐름을 읽을 때는 돈의 자금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코덱스 200 제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 시장의 상대 강도를 봅니다. 거의 모든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상대 강도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시장보다 훨씬 더 동일 가중 비중이 높았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삼전 닉스 플레이가 또다시 V자 반등을 이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 안에서 확산될 수 있는 섹터 뭐가 있겠냐. 저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반도체와 피지컬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김정기 대표의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정기 대표 두 종목이나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 해외 IB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삼전닉스 가지고 플레이를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좀 확산되는 흐름으로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 피지컬 AI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FCBGA가 이제 고부가 패키징 쪽으로 이제 반도체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베트남 공장까지, 뭐 호남에도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쪽으로 좀 집중되면 당연히 패키징 기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6일에 네.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 핵심 축이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부터 SD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부터 전장부터 모든 사업 축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핵심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대모비스와 삼성전기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이 두 종목 다 수급, 외국인들의 네.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금리 불확실성 PR 피난처는 네모다. 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도 여러 가지 지수라기도 하죠. 지표들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금리가 어떤 불확실성이 그래도 좀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완화됐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불확실성은 아니다.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동결적으로 쭉 가다가 중간 선거 이후에 12월에 한 해 정도 그때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 1회 정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발표됐던 CPI나 PPI, 뭐 소매 판매 등을 보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동결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그렇죠. 확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저 금리 불확실성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저는 호재라 금리 동결을 전제로 하고 종목을 좀 골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럼 결국 말씀에는 저 PR 피난처는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저는 피난처보다는 금리 차라리 불확실성 휴가처가 아니다. 피난처가 아니다. 그렇다면 금리 불확실성을 피할 피난처는 아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피해를 봤던 섹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피해를 받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주죠, 성장주. 성장주 쪽에서.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역시 전태진 대표 포트 안에 이번 주 안에 내 포트 안에 늘 생각이 있으신 거죠? 맞습니다. 자, 전태진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G2G 바이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금리 동결이 됐을 때 성장주들이 좀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반도체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주도주단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단타 단기도 하잖아요. 스윙 관점에서.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G 바이오는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삼성 에피스라든지 바이오피스라든지 셀트리온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G2G 바이오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종목은 뭐 다른 말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최근 오랫동안 3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 고점 찍고 나서 쭉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하방 경직이 나와주고 나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력도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만 원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4만 5천 원 이 구간이 좀 매물대가 좀 있는데 저는 쉽게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 볼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 목표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G2G 바이오는 이번 주 중에 나도 내 포트 안에 담을 만큼 매력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죄송합니다. 김정기 대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불확실성 PR 피난처는 네모다. 네. 금리 불확실성 동의하시나? 앞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금리 인상의 우려 때문에 많이 망가졌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피지컬 AI, 그다음에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이 섹터들도 당연히 관심 있게는 보셔야 된다. 트레이딩 바이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피지컬 AI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예. 가장 많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 쪽의 무게추가 확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인상이 혹 된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 이후. 그런데 올해 지금 1회 정도. 해외 IB들은 네. 오히려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IB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가능성이 뭐 60% 이상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번 연휴 내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피난처, 금리 불확실성에 피할 피난처는 그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금리 뭐 동결이나 혹 나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키워드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한 영업이익을 만든 회사.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그렇죠. 그건 피난처가 맞네요. 맞습니다. 그 섹터는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섹터?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섹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예. 코스닥이면은 코스닥이 뭘까요? 로봇? 그렇죠. 로봇일 확률이 높겠네요. 피지컬 AI.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기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는요. SPG를 선택하셨네요. SPG. 김정기 대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번 주 안에 내 포트 안에 SPG를 담을 의향이 있으세요? 의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를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정책 모멘텀과 피지컬 AI를 이제 앞으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가장 큰 수혜주가 코스닥에서 SPG가 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협동 로봇이나 이제 우리 휴머노이드 관절 역할을 하는 SH 감속기, SR 감속기, 유성 감속기까지 이 3종을 모두 자체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라든지 뭐 나보테스코가 독점하던 이런 감속기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코스닥 우량 기업에 납품하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코스닥 로보틱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이제 도입기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옵티머스 그리고 유니트리까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로드맵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당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감속기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대표는 SPG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로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좀 어떤 의견들 올려주시고 계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동향을 또 저희가 네, 좋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두 분 보시고 눈에 들어오시는 뭐라고 할까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장 기대가 큽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오픈 AI 상장이 수급에 영향을 주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 또는 노로 가보죠. 오픈 AI 상장이 수급에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있을 것 오픈 AI보다 엔트로픽 상장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엔트로픽이 싶어가지고 좀 6월에 맞죠. 하기 때문에 엔트로픽을 엔트로픽이 먼저 더 보시는 게 빠르죠. 맞죠. 엔트로픽이 상장이 됨으로써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으나 우리 근데 시장에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실적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 AI 비즈니스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증명이다. 그러면 여전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국가 정책도 데이터 센터를 밀어주는 그런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가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저희가 이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키는 불붙은 AI 반도체 경쟁 나라오를 내모는. 지금 뭐라고 할까? 지금 말씀하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투자들 그리고 네. 그거에 따른 또 증명, 숫자적인 증명을 또 해줬죠. 기대만으로 했었던 우려를 숫자로 보여줌으로써 네. 모든 것을 다 증명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유지 중인 현 시장에 상황이죠. 대한 예. 정확한 그림인데 네. 이 키워드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불붙은 AI 반도체 경쟁 나라오를 종목은 네모다. 네모다. 저는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급진적인 캐펙스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20년 사이클에서 과연 마지막까지 좋았던 섹터가 뭐였냐? 저는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내 포트 안에 이번 주 안에 담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완전 고려 중입니다. 완전 고려 중. 자, 그렇다면 김정기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ISC네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ISC는 SK 그룹사 내에 SKC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캡티브 물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후공정 테스트 소켓 중에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SK 그룹사의 이 캡티브 물량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후공정 쪽에 자금들이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켓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소부장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기 대표의 종목 ISC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전태진 대표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불붙은 AI 반도체 경쟁. 불 확실히 붙긴 했죠.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숫자로 모든 것을 다 증명을 해줬고 나라오를 종목은 네모다. 이게 사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쪽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소부장이냐, 그 소재에서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예를 들어서 장비에서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여러 가지 단으로 이제 또 맞습니다. 나눠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갈 텐데 이게 귀찮으면 삼전닉스. 그렇죠. 이것도 모르겠다. 이거의 탄력성이 아쉽다 하시는 분은 ETF. 딱 시장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태진 대표는 어느 쪽에 선택하셨나요? 일단 불붙은 AI 반도체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지부터 여쭤볼게요. 저 역시도 소부장 쪽에서 골랐고요. 저는 HBM이 어쨌든 지금 이슈잖아요. 네. 그 다음 대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HBM에 대한 대안? 네. 그러니까 오, 추가적인 부분이죠.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전태진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전태진 대표 한미반도체. 네. 그래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엔비디아와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TC본도의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최근에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재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AI 추론이 나오다 보니까 HBM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 HBM 다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HBM 다음 HBF입니다. HBF. 네, HBF인데 결론적으로 낸드를 수직으로 쌓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그건 한미반도체죠. 네, 그렇다 보면 다 이제 그 수직으로 쌓는 기술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수혜를 받간 HBM에서 HBF로 상용화가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그 수혜는 기존의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태진 대표는 한미반도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숨통 트인 코스닥 네모 반등기에 잡는다. 그래요. 이거 정말 제가 얼마나 기다렸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시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김정기 대표부터 가볼 텐데요. 숨통이 이 정도로 튀었다고 보시는 제가 60만 사실은 반감.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1년 넘게 기다렸거든요. 예. 그런 코스닥 숨통이 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숨통 튀려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돼요. 최소한 1000포인트는 넘어가야 숨통이 좀 튀는 거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정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예. 아직 숨통은 튀지 않았지만 예. 기대감은 있는 거잖아요.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럼 뒤에 있는 반등 기회 쪽에 좀 핵심을 실어서 네, 이 종목으로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마찬가지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김정희 대표는 반도체 앤 피지컬 AI 딱 둘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섹터가 이번 반등 모멘텀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온 섹터입니다. 명확하죠. 이것 또한 내 포트 안에 이 종목도 담나요? 고려 중입니다. 이건 고려 중이에요? 예, 아까 SPG랑 좀 결이 다르네요. 같은 섹터군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갔다. 이렇게 SPG와 지금 이 종목 둘 중에 네.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 SPG와 지금 이 종목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둘 다 관심 있어요. 뭐 이렇게 꼭 우리가 흑백 논리로 우리가 흑백 논리는 아니죠. 우리가 자금만 많으면 네네. 왜 안에 뭐 바스켓으로 또 가져갈 수도 자금만 많으면 있는 다 갈 거죠. 수 예. 있지만 자금이 한정적인지라 네. 둘 중에 하나를 피지컬 AI를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선택한다면 SPG. SPG. 네. 그럼 이 종목은 그냥 살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한번 종목. 보고 그러면 결정해 보죠. 그렇죠. 이 종목 예. 공개합니다. 이 종목은 로보티즈. 네. 일단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정책의 수혜주가 전 반도체 소부장과 피지컬 AI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공 연구용으로 휴머노이드 700대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1000대 이상을 선제 구매를 하고 핵심 구동 부품 국산화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내 대표 액추에이터 기업들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소형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우리 로봇 핸드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또 가지고 있고 자체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역시도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보티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앞서 그 김정희 대표가 결정 못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첫째냐 둘째냐 이런 싸움이니까. 그렇죠. 결정은 전태진 대표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지 대 SPG. 전태진 대표의 선택은 저는 로보티죠. 로보티지. 왜냐하면 제가 그 멤버십 운영을 하면서 탑픽 종목을 항상 드리거든요. 네. 그 종목이 이 종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전태진 대표는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숨통 트인 코스닥 네모 반등기에 잡는다. 숨통이 일단 튀었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트이긴 트였어요. 그래요? 그래도 숨 쉴만하다. 그래서 숨 쉴만하다. 네. 앞으로 좀 더 올라가겠지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네. 종목을 반등기회를 잡을 것이다. 네, 이건 섹터는 대장주입니다. 그냥 대장주 네, 어떤 주도주 2차 전지. 2차 전지.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공개합니다. 자, 전태진 대표의 종목은요. 에코프로네요. BM보다는 에코프로다. 네. 아. 이게 간단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종목을 고른 기준은요. 항상 우리 최기현 앵커님 말씀하시지만 매수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살 수 있어야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설득이 거죠. 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 VIP 가족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제가 무조건 갖고 있을 거라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플해요. 결국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수의 대장주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논리를 가지고 보시면 일단 대장주에 대한 관심은 쭉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뭐 미드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에코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도 이미 다 해소가 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실적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리튬 관련해 가지고 또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보자. 그렇다면 코스닥 대장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까지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종결자가 선택한 종목들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김정기 대표의 종목인데요. 지금 이 화면 뭐 캡처를 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기 대표 수급 왜곡 완화 조짐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로 다시 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금리 불확실성하지는 않으나 피난처도 아직은 필요가 없으나 SPG가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불붙은 AI 반도체 경쟁 날아오를 ISC를 주목해보자.
그리고 숨통 트인 코스닥에는 로보티즈로 반등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태진 대표입니다. 자, 전태진 대표 수급 왜곡 완화 조짐 3전 닉스로 다시 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지금 뭐 불확실성하지는 않다라고만 생각을 하나 어쨌든 G2G 바이오를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에서 날아오를 한미 반도체를 주목해보자. 숨통 트인 코스닥은 에코프로 2차 전지로 반등의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정리 도와드렸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저희 옷이 함께 하신 분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 TV박 프로그램명을 맞추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별 생방송 이벤트를 클릭하시면요. 저희가 전원에게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해 드리고요. 또 30분, 30분을 추천을 해서 시원한 빙수를 드립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분이 정말로 오늘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종결자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나의 성향에 딱 맞는 종목을 찾아서 수익의 기적을 맛보는 그날까지 종결자는 계속됩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유튜브에서 뵙죠.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